와인이 이제 주류 시장에 주류로 등장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제가 좋아하는 와인 전문 분야입니다. 와인은 제가 와인 마신 지 한 20년 넘었으니까 거의 뭐 베테랑급이죠.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할 말은 많지만 이제 한정된 시간 때문에 짧게 최근의 트렌드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PD님도 와인 드시죠? 저는 맥주랑 소주. 여자 만날 때는 와인. 이게 분위기가 필요할 때는 와인.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는 맥주, 소주. 그렇죠. 지금 이 트렌드의 정확한 반영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지난 2019년을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처음에 굉장히 좀 놀랬던 게 4,900원짜리 와인이 판매가 됐어요. 신세계에서. 도스코파스라고 해서 와인 한 병이 이제 750ml 큰 건데 이걸 4,900원에 판 거죠. 사실 되게 센세이셔널 했어요. 4,900원이면 소주보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4,900원이나 되지? 라고 해서 봤더니 그 신세계에서는 아시겠지만 정용진 부회장이 애주가예요. 그래서 이미 지난 2008년부터 와인의 대중화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트라이를 했었는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에서 자회사 L&B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L&B에서 있는 그 이마트 쪽 사람들이 직접 이 제품을 기획해서 판매까지 하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이 수입사한테 4-5군데 섭외를 해서 한 10,000원 정도에 구할 수 있는 와인 갖고 오세요. 대신에 10,000원짜리 가격이지만 맛은 한 30,000원 정도의 그런 가성비를 보일 것. 그래서 이제 이 도스코파스라는 와인은 이제 종류가 한 3종류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까베르네 쇼비뇽 먹어봤고 뭐 멜롯, 레드 와인이에요.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4,900원짜리 와인이었는데 정말 2-3만 원대의 와인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맛이 괜찮았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누적 판매 300만 병이 넘은 거의 뭐 판매량으로 봤을 때는 베스트 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스코파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뜻이 2개의 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와인은 하루에 당시 8,000병 정도씩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도스, DOS, 도스코파스. 도스코파스. 코파스? 코파스? 빨리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 와인이 이제 주류 시장에 주류로 등장했다. 왜냐면 와인의 판매량을 봤더니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급격히 증가하는 모양을 보였어요. 그래서 와인 판매량이 국내 규모가 2020년에는 1조 원의 시장을 기록을 했고 작년에는 1조 5천억 원의 시장으로 50%나 이제 성장을 했어요. 수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은 수입상이 어느 정도 빠르게 그 수입을 많이 하느냐도 판매량과 관련이 있는데 수입 역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보시면은 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4천만 달러 정도로 수입을 했다가 작년에는 거의 한 2배 가까운 5억 6천만 달러로 껑충 수입이 뜁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도 한 70% 정도 수입량이 증가했을 만큼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와인 했을 때는 어떤 고급스러운 느낌 또는 특별한 날에만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와인의 대중화가 된 시작점은 넘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각 유통사의 행보를 조금 조사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정식 수입을 통해서 유통을 통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 와인은 뭐 현재 대표적으로는 신세계가 뭐 현재 1위이긴 하고요. 롯데, 신세계 여기가 이제 양자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CU, GS25, 뭐 이마트24, 세븐일레븐 할 것 없이 편의점이 정말 공격적으로 지금 와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자면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보틀벙커 가보셨나요? 이 보틀벙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호점이 작년 12월에 롯데 잠실 지하에 400평 규모로 열렸는데 어마어마하게 술이 많아요. 정말 이 지하 벙커에 들어온 느낌으로 그런 체험 공간을 제공하는데 여기에서는 가보시면은 와인을 이렇게 조금씩 내려서 시음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롯데에서는 WSET라고 하는 와인 전문 그런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이 현장에 전담 직원으로 배치해서 와인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도 나는 이런 맛을 좋아해요 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마련을 했고, 현재 이게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올해 3월에 창원에 보틀벙커 2호점을 개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마트에서는 초대형 매장을 선보이면서 여기에는 뭐 와인뿐만 아니라 위스키, 꼬냑 할 것 없이 되게 희귀한 술도 팔고 있고요. 이 가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5,000원 이하부터 몇백만 원짜리까지 놓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와인 판매량으로 작년에 판매 매출이 한 830억 정도 돼요. 근데 신세계는 현재 이 와인 시장에서 1위인데 요것보다는 좀 많은 한 3천억대. 근데 작년 매출이 보시면은 3천억대 아니잖아. 네. 작년 매출이 2,300억 원입니다. 그래도 롯데가 830억 정도니까 한 3배 정도는 신세계가 하는 거죠. 시장의 1위이기도 하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영진의 의지가 커요. 정용진 부회장 자체가 아까 얘기했지만 애주가인데다가 와인의 대중화에 대해서 2008년부터 해야 돼 라고 해서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신세계가 가장 공격적이고, 그래서 올 3월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 있는 쉐이퍼 빈야드라는 와이너리를 인수를 했어요. 3천억 원에. 사실은 이게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이런 와이너리가 한 번쯤 대박친 상품을 만든 경험이 있는가? 왜냐면은 대박친 상품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고급 와인을 만들 수 있는 경험이 있다는 건데, 쉐이퍼 빈야드 역시 여기서 만들었던 와인 중 하나가 로버트 파커가 5년 연속 100점을 줬던 그런 와인도 있습니다. 이 와인이 이제 힐사이드 셀렉트라는 와인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신세계에서는 요즘에 이 이마트24 보면은 와인 특화 매장이 있어요. 제가 종종 가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뭐 이달의 와인 또는 국민 와인이라고 해서 이 스티커를 들어서 팔고 있는데, 이달의 와인 같은 경우에는 좀 테마를 정해요. 뭐 칠레에 대한 어떤 걸 느낄 수 있는 어떤 와인 시리즈 하면은 칠레 와인들을 이제 시리즈로 선보이는 게 이달의 와인이라면, 국민 와인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대통령이 왔을 때 만찬주로 사용을 했다든지, 너무 좋은 와인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저평가가 된 와인,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이런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와린이 입장에서는 좋은 게, 이제 와인 쫙 진열된 데 서면은 막막하거든요. 내가 뭘 좋아할까? 이게 내가 고른 게 내가 좋아하는 맛이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달의 와인이나 국민 와인을 통해서 보여주면 내가 쉽게 집는 거예요. 평소 3에서 5만 원짜리를 10,000원 이하로 서비스를 하니까 한번 먹어볼까? 그러면 이제 와인에 대한 나의 취향을 파악하는데 고가의 돈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한 10,000원 전후대 먹어가면서 이 와인이 괜찮네 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쭉 이런 것들을 먹어보니까 나는 대체적으로 당도가 낮으면서 바디감은 높고 뭐 타닌이 많은 게 좋더라. 그럼 이제 이 취향은 풀바디 와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건데, 친절하게도 3대 편의점, 4대 편의점이죠. 모두 이 테이스팅 노트가 붙어 있어요. 와인을 이렇게 진열된 걸 보시면 밑에 테이스팅 노트가 있어서 바디 5점 만점에 몇 점, 산도 몇 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나는 달지 않은 게 좋아 라고 하면은 당도가 5점에서 1, 2점대 점수가 있는 걸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린이, 와인에 대해서 모른다 하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편의점들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메가푸드마켓을 리뉴얼을 했어요. 그래서 더 와인셀러라는 매장을 오픈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1,200여 종의 와인을 판매하는데 대체로는 이제 신대륙 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포르투갈 와인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래서 신대륙 와인, 구대륙 와인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깊게 들어가면 재미가 없지만 구대륙 와인은 기본 전통적으로 와인을 생산했던 곳이 구대륙 와인이라면 뭐 아메리카 대륙, 남아공 이런 쪽은 신대륙 와인이라고 구분하기도 해요. 좌우간 홈플러스에서는 신대륙 와인을 라인업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GS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오더 시스템을 통해서 회원들에게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오더 시스템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진열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나는 10에서 20만 원 정도의 와인을 사고 싶다 선물로. 그럼 그거를 온라인에서 셀렉해서 미리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매장에서는 와인을 픽업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되냐면 스마트 오더 시스템이 활성화가 된다면 기존에는 편의점에서 비싼 와인을 진열을 할 수가 없어요. 보관 상태나 이런 이슈 때문에. 그런데 비싼 와인에 대해서도 스마트 오더를 통해서 미리 주문을 해서 픽업할 수 있게 해주면 심지어 이 스마트 오더에는 몇백만 원대 와인도 주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편의점에서 한 200만 원대 와인 살까? 살 수 있는 시장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 오더 시스템을 통해서 GS25에서는 이런 와인에 대해서 저가에서부터 고가까지 팔 수 있게끔 이런 서비스가 이제 개편이 된 거죠. 이거 외에도 세븐일레븐이나 CU 같은 경우에는 와인 특화 매장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공격적으로 좀 늘려본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븐일레븐은 현재 전국의 와인 특화 매장이 한 4,100개 정도인데 올해까지 한 6,000개로 늘리겠다 라고 하고 있고, CU 같은 경우에는 연내 5,000점에서 7,000점으로 늘리겠다. 그러면 이게 뭐가 좋냐면요, 와인 특화 매장이라는 거는 매대에 한 진열판을 와인을 위한 공간을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기존에 이제 편의점들 보시면 와인이 어디 있냐면은 정말 담배 진열되는데 옆에 굉장히 조그맣게 해서 한 10병 정도 있거나 과자 있는 선반의 가장 위에 조금 있다든지 그러거든요. 근데 와인 특화 매장이라는 건 진열대 하나 자체를 와인을 위해서 할애하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양강구도를 가지고 있는 롯데, 신세계에서는 가장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뭐 CU, GS25,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도 그들 나름의 와인 특화 매장 등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시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케터의 시각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와인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점점 대중화가 되어가는 것일까요? 사실 저만 해도 와인을 매주 한 병씩은 꼭 먹어요. 금요일에 저녁에 하나 오픈을 해서 반 정도 먹고 토요일에 오전에 낮에 한 10시, 11시에도 먹고, 이 감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금 이제 일상화가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코로나 이제 환경 속에서 사실 지난 2년 동안은 외식하면 안 돼, 외출 자제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홈술을 하잖아요. 집에서 술 먹는데 야 오늘 한번 소주 한 병 먹을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제 맥주, 그러니까 맥주같이 뭔가 좀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도수 낮은 게 좀 팔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와인까지 뛰어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와인이라는 거는 어떤 느낌을 주냐면 사람들이 소주를 마신다와 와인을 마신다 느낌이 좀 다르죠. 아까 우리 PD님이 그랬잖아요. 와인은 데이트할 때 먹고 소주, 맥주는 평소에 먹는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와인은 약간 부티크한 이미지도 주고 와인 한 병만으로도 어떤 파티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3-4명 손님 모시고 홈파티의 개념으로도 와인이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와인을 마셔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와인 하나 있으면 스토리텔링 해요. 아, 이게 말이야 남미에서 100년 이상 된 이 고목에서 이 와인을 이렇게 만든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와인마다. 그래서 와인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때문에 사람들의 대화를 이어줄 수 있는 촉매제가 된다라고 판단하다 보니 이 코로나 시기에 환경과 이 상황에 맞게 성장이 되어 간 거죠. 더불어서 이제 이 성장할 수 있었던 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와린이를 위해서 거대 유통사들이 들어와서 교육 서비스를 해줬죠. 교육 서비스라는 게 이달의 와인, 국민 와인, 이번 달 특가 와인 이런 걸 보여주면서 내가 10,000원 이하의 와인 한 병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엔트리 레벨 자체를 이렇게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은 맥주 2병 살 거 와인 한 병 사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 쉽게 사는 거죠. 그리고 실제 유통 3사가 5,000원 이하의 대표적인 와인들을 선보였습니다. 신세계가 도스코파스, 롯데 같은 경우에는 레알 푸엔테, 그리고 홈플러스에는 카퍼리치라고 해서 대부분 와인들에서 이거면은 맥주 대신에 와인 사겠네 할 수 있는 5,000원 이하의 초저가 와인인데
가성비는 좋은 걸로. 그래서 이렇게 선보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번 마셔볼까? 근데 마셔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하다 보니 와인이 점점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주류법이 2020년에 개정이 됐어요. 이 주류법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온라인에서 술 판매하는 건 금지잖아요. 전통주는 되지만 주류법이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스마트 오더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제품은 구매할 수 있고 단 픽업만 오프라인 현장에서 할 수 있게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 편의점에서 뛰어들어서 스마트 오더를 도입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고, 사람들은 오늘 GS에 갔더니 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가 아니라 나 이번에는 이런 와인을 마시고 싶으니까 이태리의 한 중고가 와인 이거 한번 사볼까 했을 때 픽업할 수 있는, 법적으로도 그런 기회가 열린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와인이 주류 시장의 주류가 되었다.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다음 주제는요, 최근에 MZ세대가 미술품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MZ가 미술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